2025년 2월 14일 금요일 돈다방 미스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발렌타인데이라고 하지만 저는 현재 초콜릿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설 연휴 전에 토사광난으로 굉장히 고생을 심하게 했잖아요. 사실 그때 병원을 좀 꾸준히 다녔어야 되는데 제가 다니는 병원은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아니구나 2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제 위험약을 지어 먹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토사광난이 돼서 병원에 가려고 하니까 제가 가는 병원은 워낙 환자들이 많아가지고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돼서 그냥 늘 먹던 위험약 처방전만 받자. 그래 처방전만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어차피 위험약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동안 술도 안 먹고 죽만 먹으면서 뭐 나름대로 잘 관리를 했죠. 원래는 커피를 먹으면 안 되지만 커피를 먹지 않으면 머리가 깨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중독이 돼버렸기 때문에 카푸치노를 한 잔 사가지고 정말 고양이가 물 먹듯이 조금씩 하루 종일 먹으면서 그렇게 위에 자극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 거를 한번 알으면은요, 뭐 병원 가서 바로 항생제 맞고 그러면 좋긴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동안 제가 무리한 부분도 있으니까 좀 내 몸을 좀 쉬어가게 하자, 좀 토닥토닥 해주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항생제도 좀 안 먹고, 그리고 뭐 식단 조절도 좀 하고, 그렇게 이겨내려고 하는데, 조금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가서 이게 살 빠진 것도 있지만 기운이 좀 없어서 확실하게 완쾌를 하고 좀 먹고 싶은 것도 좀 잘 먹고 해서 좀 체력을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발렌타인데이 금요일 아침에 대기인수 23명 엄청난 환자 대기인수죠. 뭐 요즘에 그렇다고 하는데 원래 그 병원은 그렇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너무 좋으세요.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진료를 받고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위와 장이 좀 부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관련된 약을 좀 지어주시고 이제 혹시 모르니까 염증 수치를 한번 테스트해 보자. 그래서 오늘 큰 주사로 피를 엄청 많이 뽑고 그리고 뭐 주사를 한 방 놔주겠다. 그래서 그 피 뽑은 그 자리에 투명한 어떤 액체를 큰 주사기로 2개를 넣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일을 하는데 속이 굉장히 편안해졌습니다. 물론 지어 먹는 약도 5일치 져왔고요. 확실히 좀 나아야지.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약간 그 고통을 참는 달인 스타일이다 보니까 웬간한 거를 그냥 괜찮아 넘기는 습관이, 즉 약간 병을 키우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그냥 아마 웬간하면은 그냥 이대로 나아지겠지 했는데 주식시장도 그렇고 집중해야 될 타이밍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큰 돈 쓰고 왔습니다. 피 뽑고 그다음에 주사 맞고 하니까 69,000원이 나오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열심히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냥 부어있는 상태래요. 간도 부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오늘 2월 13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텐데 이제 저는 2025년 시황에 대한 그림이 좀 확고하게 그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오래 걸렸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작년보다는 주식시장이 조금 까다롭게 전개될 것 같다.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작년보다 변동폭이 훨씬 클 겁니다. 변동폭이 클 거고 연준의 금리는 인상도 하고 인하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면은 이제 또 주식시장이 변동성을 보이겠죠. 지금 전개되는 모습을 보면은 마치 2023년도 같은 느낌이 듭니다. 2023년도에도 이런 분위기였었죠.
그때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로 금리 인상 분위기였고, 금리 인상 분위기를 잘 잡아가는 상황에서 2023년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땡기는 장, 별로 안 좋은 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주식시장도 금리 인하 기대는 후퇴되고 인플레이션 이슈가 우려되는 가운데 그냥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더 이상 악재가 아니야. 너무 세지 않은 것 같아. 뭐 이런 분위기로 그냥 토닥토닥 넘어가는 이 아슬아슬한 분위기가 저는 살짝 염려가 됩니다. 항상 조심하시는 마음으로 주식시장 대응하시길 바라면서 자, 2월 13일 목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0.77, S&P 500이 1.04, 나스닥이 1.50% 상승했습니다. 어제 소비자 물가지표에 이어 이날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표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어야 되는 것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외면하고 무시하고 트럼프의 상호 관세 계획 발표됐는데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됐어. 이렇게 주식시장 상승에 꼬리를 달고 명분을 만들어냈습니다. 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이 복 받아야 되고 나쁜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 물론 지금 돌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진리, 세상의 이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고 생각하고 확신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지금 뉴욕 증시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데 이 이슈를 굳이 외면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을 생각보다 세지 않네. 그리고 여유 기간을 주면서 그 안에 협상도 할 수 있고 뭐 한 발 후퇴도 할 수 있고 그러네. 이런 식으로 트럼프 취임 전에 트럼프가 취임하면 관세 전쟁을 일으킬 거에 대한 그 긴장감, 팽팽한 긴장감이 슬슬 늘어지면서 그 늘어지는 긴장감을 가지고 지금 주식시장에 호재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경제와 주식은 당연히 다릅니다. 근데 저는 경제와 주식을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 가장 강력한 저는 제 주장은 경제 지표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속도감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 소비자 물가 지표, 생산자 물가 지표, 개인 소비 지출 모두 상승세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소비자 물가지표, 생산자 물가지표, 개인 소비 지출이 상승했지만 예상치에 부합했어. 그러니까 예상치에 부합하니까 크게 놀랄 만한 거 아니야. 라고 포장지를 합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지표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표,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 이 두 개 중에 덜 상승한 부분을 가지고 오히려 상승폭이 둔화됐어라고 해석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어제 소비자 물가지표 모두 예상보다 상승하는 성적표를 우리는 확인을 했고요. 이날 발표된 1월달 생산자 물가지표도 소비자 물가지표와 마찬가지로 전월 대비 0.4% 상승, 시장 예상치는 0.3이었는데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요. 전년 동월 대비로는 3.5% 상승입니다. 시장 예상치는 3.2였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무려 0.3% 더 높게 나왔습니다. 자, 생산자 물가지표는 몇 달 뒤에 소비자 물가지표를
자극하는, 반영되는 지표가 되는 거고요. 이미 우리는 두어 달 전부터 생산자 물가지표, 소비자 물가지표, 개인 소비 지출이 상승으로 가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절대 말해주지 않는 거죠. 자, 미쓰리가 왜 중요한 시점에 그렇게 굵직굵직한 시황을 기똥차게 잘 맞히냐. 바로 이 각각 달리 가지고 있는 이 속도감이 다른 경제 지표를 매 눈으로 계속 체크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주식시장에 있는 이야기가 이런 게 있죠.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맞는 말입니다. 주식시장은요, 항상 서프라이즈를 원합니다. 유동성 장세가 아닌 한 호재도 서프라이즈, 악재도 서프라이즈에 대한 반응이 큽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고 해서 그 악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기회를 노려서 주식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저는 일부러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를 만들어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그동안 투자자들이 간절히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다 보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럼 시장 충격이 더 커지지 않을까란 우려감에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차피 지금 시점에서는 금리 인하가 후퇴된 상황에서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하고 그 관세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게 아니라 관세 전쟁을 통해서 혹시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진다면 금리를 또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자, 변동폭이 큰 근원 생산자 물가 지표도요. 전월 대비 0.3% 상승. 전년 동월 대비 3.6% 상승했는데 전년 동월 대비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가 3.2였는데 3.5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 예상치가 3.3이었는데 전년 동월 대비 근원 생산자 물가지표가 3.6 굉장히 높게 상승했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오늘 돈다방 미쓰리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얘기죠.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을 외면하고 있고 외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인상을 생각하게 되면 시장에 타격을 줄까 봐 그런 이슈가 아니라 그냥 인플레이션 이슈는 외면한 채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야. 트럼프 미쓰리 말대로 지가 원하는 거 다 못할 것 같아. 이런 분위기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자, 이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에 조금 연장선에 점을 하나 더 찍자면 12월 달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표가 기존에 발표했을 때는 전월 대비 0.2%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향 조정을 합니다. 0.5로요. 자, 그러면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제가 경제 지표는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언제든지 장난질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거를 조작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땐 그렇게 발표했는데 나중에 이제 수정치라는 이름을 달고 계산기를 다시 두들겨 봤더니 그때 발표한 것보다 좀 다르더라. 그래서 작년에 이 장난질을 많이 했던 게 바로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였죠.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18만, 19만 명 나왔다고 했다가 한 3, 4개월 뒤에 5만 명, 6만 명씩 깎아서 축소시켜서 수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월 초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그 고용지표가 만약에 시장 예상치가 18만 명이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매월 초에 발표하는 그 고용지표만 바라보고 있고 그 고용지표가 전문가들이 내놓는 예상치에 부합하면 다행이요, 아니면 쇼크요, 더 많아지면 서프라이즈요. 그 당일날 흥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작년에 거의 몇 번을 기존에 발표했던 것보다 나중에 계속 4만 건, 5만 건씩 하향 조정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를 계속 체크해 가면서 여러분, 저는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미국은 웃기지만 미쓰리 미국 고용이 좋아라고 고용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좋다고 하는 고용도 첫 번째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취업하고 두 번째 나중에 수정치를 소폭이 아니죠. 대폭이죠. 뭐 5만 건, 6만 건씩 축소 발표하면서 걔네들이 고용지표 가지고 장난을 쳤다. 저는 그런 흐름을 읽다 보니까 작년 9월 달에 연준이 50bp 금리 인하할 거라는 거를 익히 알고 있었고 8월 달에 경기 침체 이슈가 나올 거라는 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날 발표하는 경제 지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수정된 경제 지표도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지금 왜 제가 이렇게 썰을 푸느냐? 생산자 물가지표와 소비자 물가지표와 개인 소비 지출은 여러분 지금 두어 달 전부터 상승 추세에 놓였습니다. 그동안 뉴욕 증시는요, 그냥 예상치에 부합했다, 아니면 근원이나 헤드라인 중에 뭔가 좀 덜 나온 걸 가지고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 혹은 근원 생산자 물가지표가 소폭 상승폭이 둔화됐다더라,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외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소비자 물가지표나 생산자 물가지표나 사실 대놓고 좀 세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을 외면한 상태에서 트럼프의 관세 전쟁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다 하지 못할 것 같고 시간을 주어지면서 그 안에서 계속 협상하고 그럴 것 같다. 되게 셀 것 같았는데 에이 별거 아닐 것 같아. 뭐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2월 생산자 물가 지표가 기존에 0.2였는데 0.5로 대폭 상향 조정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1월 달 생산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전문가들의 예상치에 부합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1월 달 생산자 물가 지표가 0.2% 상승, 그래서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정 발표된 0.5가 발표가 됐다면 1월 달부터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겼었겠죠.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 혹시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가시지 않으면 쪽팔린다라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한 번만 설명해 줘.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바닥에 뭐 20년, 거의 30년 가까이 있어 봤지만 이렇게 경제 지표를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체크하고 제가 염려하고 제가 전망하는 부분이 틀리지 않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전 제가 지금 경제 지표를 체크하고 리딩하는 이 시점, 이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방송에서 다 모르셔도 돼요. 아, 미쓰리가 피 뽑고 왔대. 그거 모르셔도 되건 당연히 모르셔도 되는 거고, 뭐 트럼프 관세부가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부가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을 했대. 트럼프가 기자회견 열어서 상호 관세 부과 방침 공개했는데 4월 1일까지이기 때문에 시간도 벌었고 그 번 시간 동안 협상의 여지도 있어. 이런 거 솔직히 모르셔도 됩니다. 이날 발표된 또 다른 경제지표,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전주 대비 7,000명 감소해서 21만 3천 건이래요. 예상치 21만 5천 명보다도 줄어들었대요. 이거 지금 의미 없습니다. 3월달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97.5%. 당연히 동결해야죠. 지금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다른 거 다 모르셔도 됩니다. 첫 번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의 질이 어떤지가 제일 중요하고 지금 시장을 흔드는 손이 어디에다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뭐를 숨기고 뭐를 밝히려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인플레이션 지표 2, 3개월 전부터 생산자 물가지표, 소비자 물가지표, 개인 소비 지출 또한 둔화되지 않고 상승 유지되고 있고 단지 전문가들은 그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상승폭이 둔화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카고 연은에서 발표하는 1년 뒤 기대 인플레이션, 뉴욕 연방은행이 발표하는 1년 뒤 기대 인플레이션 모두 지금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고요.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표,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와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표 모두 다시 3%대입니다. 이게 단순히 2월에 일순간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미 2, 3개월 전부터 지금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12월 생산자 물가지표 1월 달에 발표했을 때는 0.2라고 했는데 이거 0.5였어요. 사실 1월 달 생산자 물가지표도 상승했을 때 이거 인플레이션 우려가 될 만한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상치에 부합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물 흘러가듯이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지표가 지금 다시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0.5까지 올라왔습니다. 올해 지수 변동폭 작년보다 더 폭을 넓게 잡아야 되고 저는 연준은 올해 금리를 인상하기도 하고 인하하기도 하면서 별 육값을 다 떨 것이다 라는 것이 올 2025년 미쓰리가 그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참조하시고요. 여전히 기관이 매수해서 주식시장이 올라오고 있지만 기관 매수세는 너무 의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2월 15일 토요일 날 금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원에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